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6월 18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팝과 비팝의 치열한 수싸움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무난하게 결승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결승에 진출 실패한 선수들이 꽤 많은데 인정받게 된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맞대결 양상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6경주도 우성식의 전준영, 7경주도 안효은하고 김홍일, 8경주도 최근영이 과연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경주도 고종인이 유리한데 김일규의 반경 만만치 않다는 점, 10경주 대타 출전하고 있는 장태찬 과연 장준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쥐어진 박종태의 협공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스컵 11경주는 손재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인데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번 회차 우스컵 경주 상당히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만큼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은 전일 낙차 사고로 인해서 퇴소를 했습니다. 안재용, 김홍일, 손재우가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안재용, 김홍일, 손재우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면서 인터벌 내용은 선발하고 우수 초반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금요경주 때는 우성식이 선전을 펼쳐 나갔었죠. 우성식의 배준호 권해드려서 54배 좋은 배당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음성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성식하고 배준호가 다시 만났습니다. 과연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준호와 협공보다는 박성순과 협공이 먼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반면 전준영 전일 대단했어요. 직선에서 저치계성 추임 나와서 2차권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권까지 힘들지 않았나 생각해 봤었습니다만 차가 나왔는데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었죠. 윤승규와 호흡 맞춰 나가고 주광일, 이주연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성씨가 맞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전준영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성식이 주드럭을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두 선수가 탑에 나설 것이냐 맞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경주 때는 배준호가 우성식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금요일은 좀 우성식을 땡겨줘야 될 것 같고 박성순이 막혀 나가면서 파업수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배준호가 땡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식이 탄력받고 박성순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배준호가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같은 적극성 발휘 나가게 된다면 우성식도 위협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두 선수의 전략적인 연합은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전일 같은 추임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박성순의 몸 상태 봐서는 전준영 견제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성식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승을 함께 체크해봐야 되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정, 단 전일 같은 적극적인 몸 상태만 보여준다면 이번 편성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배준호가 금요경주 때 우성식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금요일 우성식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돼요. 해주면 박성순이 2번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이고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우성식이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종속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준영 선행발은 좀 약해요. 하지만 직선 추입이나 젖히기 제대로만 맞는다면 훌러덩 넘어섭니다. 5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 선수라고 한다면 윤승규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주연도 줄 끊어지긴 했습니다만 마크의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의 경주라는 점에서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까지는 5-1하고 5-7입니다. 5-1하고 5-7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1하고 5-7 노림수로 살짝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40% 이상은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우성식과 전준영이 맞대결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번하고 1번, 5번하고 7번은 노림수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준영은 추입이나 저치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성식이 긁어버리면 전준영도 쉽게 나오지는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님 마크력이 좋기 때문에 매선에서 치고 나올 전준영 견제만 해준다면 우성식이 이래저래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성식의 선정 가능성, 하지만 전준영하고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김홍일하고 안효은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주드럭발에 나가면서 부진 만에 나갈 수 있는 김홍일이냐, 아니면 금요경주처럼 저치기 한 방 노릴 수 있는 안효은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효은의 연대가 많습니다. 정승도 있고 김승현도 있고 양희진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효은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이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안효은이 있을 것 같은데, 땡겨줘야지만 안효은이 좀 탄력을 붙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땡겨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효은이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홍일이 먼저 좀 서둘러서 덮고 시작하고 김영일의 뒷자리를 김영석이 막해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충분히 안효은과 안효은 견제도 김홍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안효은의 저치기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김홍일도 최근 페이스만 보면 안효은을 배제하고 견주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3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타입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속도 김홍일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불안한 감이 있다는 점, 김용수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시속감은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몇 경 좀 실격 원인 제공하고 나서는 다소 좀 다리 상태가 무거운 것 같아요. 3번하고 5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은 체크해 봐야 된다는 점,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우선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홍일이 확실하게 1번 쟁겨 변제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1번 김영석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불안감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마크되니까 잘 쫓아가는 상황이라는 점, 김홍일이 챙겨 나갈 만한 선수가 김영석밖에 없습니다. 달고 쏘면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5번의 연합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하시되 단 복승 체크해 봐야 된다는 점, 3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효은 보면 참 대단한 게 3.86밖에 안 됩니다. 기아가 3.85인지 86인지 갑자기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기아 배수가 상당히 낮은데 순간 시속으로 저치기 타이밍 한 방을 노리고 있어요. 넘어가면 머리고 넘어가지 못하면 안효은 차계로 밀려나는 견주를 펼쳐 나가고 있는데, 금요 견주 때도 탄력 붙으니까 11초 때 중반으로 훌러덩 넘어섰습니다. 김홍일이 연이틀 시속을 보면 11초 때 중후반밖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안효은이 탄력받고 넘어서면 안효은 머리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효은의 뒷자리가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 놓고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김승현이 수도권 협공위한 동반 입상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 잡아놓는다면 안효은이 4번을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도 괜찮은 양희진 5번의 후미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쫓아 나서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5번과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에서 5번하고 4번입니다. 5번하고 2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4번 쪽에 5번과 4번, 5번과 2번 안효은 쪽으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50% 이상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홍일 머리, 안효은 머리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효은이 초조부담이 아닌 비파업수들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고 파업수들이 후미권을 밀려난다면 저치기 한방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파업수들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는데 때릴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김홍일이 넘어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유리한 만큼 3번, 5번 쪽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문영인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낙차 이후 3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일 아무래도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안효은의 발목을 잡았었죠. 금요견주 때는 때렸는데 시속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득점은 높아요. 하지만 문영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영인 입장에서는 박지웅, 최원재, 오진우와 호흡을 맞춰 나가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려도 추임 나온다는 보장 없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문영인의 파업 라인보다는 비파업 라인 쪽
이용주하고 최근영, 손진철이 협공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용주가 얼마만큼 시속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최근영, 손진철의 경주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들어서 뭐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용주의 전반적인 묵직한 선행력이 발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불안감은 있긴 합니다만, 때려만 준다면 3번하고 1번이 나란히 잘 잡고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넘어선다면 아무래도 이용주가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최근영이 직전에는 머리까지 쳤어요. 금일은 아쉬웠습니다만 이번 1호 경주만큼 좀 세게 넘어간다면 손진철까지 불러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3번과 1번이죠.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5번 이용주가 힘으로 버텨내고 최근영이 몰과서 추입해 나가다면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번하고 5번입니다. 3번하고 1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1번,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낼 말씀 전해드리면서 3번, 5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문영이는 지금 득점이 높은데 파업 선수들과 연합 펼쳐 나가기에는 버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파업 선수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중하고 차은재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중 머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차은재가 때리고 박중이 몰아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영이 날라오게 된다면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에 문영인이 막해 나간다면요,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영인이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쫓아만 가면 따라 나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중 놓고 배당이 얼마만큼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번, 4번은 괜찮은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번, 3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 한 차권도 조금 더 노려본다면 2번, 7번까지는 한번 박중 머리 놓고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0% 이상은 이번 편성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영이 이용주 활약이 나간다고 유리한 경주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2번 놓고 한번 배당판이 어떻게 뚫릴지 모르겠습니다만 2번, 4번, 2번, 3번, 2번, 7번은 함께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아무래도 이용주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최근영의 작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비법 완승 쪽에 3일과 3호 두 차권 쪽 먼저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고종인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이틀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고종인이 과연 김원호, 구동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김일규도 연이틀 아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영기, 오태걸, 김경환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부진 만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일규가 저칭이나 추입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선행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홍영기 달고 때리기도 끝까지 버텨낸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고, 김경환 달고 때린다고 해도 버텨낸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이번 편성은 고종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종인 입장에서는 이번 김원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솔직히 김원호 마크 놓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점 때문에 손재우의 김일규 쪽을 좀 먼저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손재우 시작이 원체 좋았어요. 타종부터 편안하게 때리다 보니까 김원호가 깔끔하게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김은호가 때리고 고종인이 마크한다 하더라도 김일규가 들이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을 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이 때려준다면 구동훈이 마크해 나가면서 고종인과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6번과 4번을 비법 라인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6위하고 6사죠. 6위하고 6사, 6위, 6사 먼저 비법 라인 쪽을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선행력 발에 나갔었던 고종인 김일규가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일규의 후미는
홍영기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거 미연 쪽에서 잠시 훈련했었던 두 선수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김경환도 이런 편성에서는 잘 쫓아갑니다. 파업 선수들이죠. 7번하고 5번, 7번하고 1번입니다. 40%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고종현이 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강축은 분명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배당 가능성 파업 선수들 묶어서 7-5하고 7-1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6-2하고 6-4 두 차권 6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습니다. 이번 편성 뭐 삼복선도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구동원이 쫓아갈 수 있느냐, 김원호가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 김일규가 고종인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은 배당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복승에서 한번 공격적으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대타 출전하고 있는 장태찬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대세력이 장중이 있고 최봉기가 있고 김광석이 있어요. 저는 김광석, 천호성이 달아주니까 잘 쫓아가면서 착순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마크도 안 되고 선행도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확실하게 챙겨줄 만한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태찬이 전형적인 마크 주입형이기 때문에 선행 나설 수 있는 장중을 활용해 나가면서 경주를 풀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박종태하고 주효진 여기에 박종현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현이 아무래도 나이를 먹고 또 낙차 출전이다 보니까 예전 같은 몸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두 경주 더 풀어서 경주감을 쌓아야지만 예전의 경주감을 좀 쫓아 나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이틀 봐서는 좀 액면으로 본다면 다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쉽지만 않은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장중도 그렇고 최봉기도 그렇고 선행감이 썩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종태가 먼저 서둘러주고 주효진이 막혀 나간다면 취입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효진이 과연 취입 나올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을 함께 체크해 봐야 되는 점, 복승 배당도 괜찮기 때문에 복승 배당 쪽으로 이번 편성 중심으로 권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종태만 힘을 쓰게 된다면 이번 편성 주효진이 직선 취입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3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태찬 외선에서 날라오죠. 3번하고 4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조 부담을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박종태가 서둘러서 넘어가야 돼요. 서둘러서 넘어가면 주효진이 힘 빠진 박종태 상대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넘어서게 된다면 장중에 선행 활용 나갈 수 있는 장태찬의 투입으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라인이에요.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5번, 4번과 5번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광석도 마크 되니까 쫓아갔어요. 4번과 2번 정도는 파업 선수들 함께 묶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태가 넘어서면 주효진의 취입 가능성이 높은데 못 취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 중심이라는 점 3번과 4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호하고 4-2까지는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은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50% 이상은 배당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태가 한 바퀴 타이밍을 쉽게 잡을 수 있는 편성은 아니에요. 서둘러서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주효진의 취입발 쪽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우선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손재우가 득점에선 천호성하고 같습니다. 한데 손재우 외에는 나머지 6명의 선수가 파업 쪽이에요. 그 점 때문에 손재우가 경주를 풀어나가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재우가 자리 잡고 나머지 파업 선수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손재우가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버텨낼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어요. 어차피 후미권에서 신경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전 손재우가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6명의 파업이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업 선수들 두 중에서 뭐 안재홍은 김준홍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이틀 몸 상태는 윤여범하고 손동진이 괜찮죠. 천호성도 기습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유선우도 홈이건 마크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서로 수싸움,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손재우가 그대로 끌고 들어가게 된다면 손재우 머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가 연히트 시속이 11조 초반 끌어냈어요. 그대로 끌고 들어간다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4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손재우 배당판 어떻게 뚫려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4번 녹화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는 점에서 4-2하고 4-3하고 4-5 경주권 복승 배당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복승 배당하고 쌍승 배당하고 그거 하고 뭐 큰 차이 없다면은 복승 쪽으로 노려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판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재우가 또 혼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견주가 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손재우가 어느 정도 팔려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배당판 보시고 4번 쪽이 좋다면 4-2, 4-3, 4-5 경주권 쪽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 4번이 때렸을 때 누가 쫓아갈지 모를 것 같아요. 외선에서 누가 날라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2나 4-3, 4-5는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이 때렸을 때는 전 안정이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안정이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상원 상남팀 선배인 김주동이 후미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 경주 보면 안정을 활약해 나가면서 윤여범도 재미봤었고, 천우성도 손동진도 재미본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러면 아무래도 손재와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고 김주동이 뒤에 막혀 나간다면 김주동 후미 견제 철저하게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견제는 잘합니다. 1번하고 6번 창원 상남팀 협공에 한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날라올 수 있는 선수 윤여범입니다. 1번하고 5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뭐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은 아니죠. 배당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혼자 싸울 수밖에 없는 손재우가 끝까지 버텨낼 수도 있고 저치기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먼저 좀 버텨내는 작전 쪽으로, 버텨냈을 때는 누가 쫓아갈지 모른다는 점에서 4-2나 4-3, 4-5까지는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넘어서면 전 안정의 선정 가능성 1-6하고 1-5죠. 창원 상남팀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윤여범과의 협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채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